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테슬라 등등 IT 기술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덩달아 한국의 이 4차 산업 관련 주식도 또 많이 빠졌는데요. 자, 흔들리는 4차 산업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번 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또 미국 금리가 올랐죠. 한국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한국 금리에 그대로 같이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가계부채가 많은 막대한 한국 경제에 또 약간 어둠이 드리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집값 대출 폭탄, 집값에 바로 직격탄을 미치고 있는데 집값 대출 폭탄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또 점검해 보고요. 자,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국 투자 괜찮을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함께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간 뉴스 브리핑. 한 주 동안 주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돈 파는 가게 뉴스 브리핑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이런 타이틀이 나왔네요. 실리콘밸리 악몽의 3월. 이번엔 아마존 시총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32조 원 증발했다. 자, 하루 사이에 32조 원의 시총이 증발했다. 정말 어마막대하죠. 자, 이 내용들은 최근에 페이스북 뉴스에도 나왔지만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를 많이 유출했다. 이 보도 이후에 페이스북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마이너스 17.3%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무려 100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이 감소했고요. 또 전기 자동차 핵심 기업의 대표인 테슬라가 모델 X가 펑 하고 폭발이 났죠. 이 모델 X 23일 날 폭발 사고 이후에 또 이 테슬라 주가도 15.1% 떨어졌습니다. 시총 8조 원이 날아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상당히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기업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금 사정은 좋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또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또 지켜볼 만하고요. 우리가 아마존 하면 정말 미국의 그 전통적인 어떤 대표적인 핵심 기업이죠. 이 아마존이 28일 반독점 규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 이후에 또 32조 원이나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등등해서 미국 이 핵심 기술 기업들, 이 기술 기반 기업들이 아주 3월 달에 악몽의 시즌을 겪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내에 파산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고요. 또 이 아마존도 오프라인 소매 업체를 괴멸시킨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 세금 폭탄 등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업 가치가 폭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실리콘밸리 즉 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사회를 혁신시키고 이런 등등의 가치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용 또 시장 독점적 이런 형태들 이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는 이 핵심 기업들을 누르고 오히려 우리가 굴뚝 산업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조업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라는 기치를 대통령 선거 할 때부터 공약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아직도 물론 당연히 이게 혁신 기업들이 이게 차세대 그죠? 미래 세대를 선도해 나갈 기업들이면 틀림없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단기간 당장의 여러 가지 무기 생산이라든지 이제 미국은 무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죠. 제일 많이 팔고 이런 당장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 라는 그런 시각도 또 트럼프 진영에서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어떤 깊은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자, 어쨌든 최근에 우리는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주식 시장 4차 산업이 견인해가는 투자의 방향들이 어느 정도 지난해까지 자리를 잡아가다가 최근에 이제 특히 3월 달에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기술주 중심의 많은 낙폭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4차 산업 쪽에 투자하는 것이 뭐 괜찮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이렇게 기우다라는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기업이 성장하는 또 산업이 성장하는 또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하죠. 뭐 조금 전에 이제 뭐 페이스북 정보 유출이나 테슬라 자동차 폭발 사고, 뭐 아마존 세금 문제 이런 등등은 꼭 뭐 4차 산업 기술 기반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의 기업들에도 뭐 광범위하게 항상 병가지 상사 늘 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좁혀 보면요. 이 고용 인구들이 이제 직원 채용들이 벤처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보다. 자, 그래서 대기업에서 벤처로 고용의 축이 움직인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보면 배달의 민족 있죠. 우리 그 음식 배달의 민족 직원이 이제 처음에 4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1,100명인데 요즘 이제 대기업들은 사람을 점점 줄이고 있죠. 그렇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또 게임 업체 넷마블 이런 쪽들은 이런 벤처 업계 종사자들은 벤처 기업들은 오히려 사람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자, 게임 업체 넷마블 이런 쪽들은 올해 하이닉스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인원을 올해 뽑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벤처 업계 종사자는 총 7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6대 대기업 그룹과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만 하더라도 벤처 기업이 점점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최근의 주가 흐름이 조금 이제 마이너스 부정적이다 해서 4차 산업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뭐 그런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지금 이제 4차 산업 기술 기반에 조금 투자했는데 뭐 본전치기도 못하고 좀 낙폭이 있다고 해서 다른 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산업이 재편되어 가는 과정 플러스 최근에 뭐 금리 인상 또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등등의 시장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비락 그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또 미국의 그런 기술주 기업 기술 관련 대기업들이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쁜 시너지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런 기술 관련 또 뭐 4차 산업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현황을
보아도요. NC소프트 우리가 잘 아는 NC소프트인데 현재 3,400명인데 신규로 600명을 고용을 하고 또 이제 우한 형제들 이게 배달의 민족 현재 700명인데 400명을 새로 뽑고 또 배달통 요기요 뭐 RGP 코리아 회사 배달통 요기요 등을 운영하는 또 현재 450명인데 150명의 직원을 추가로 뽑고 또 뭐 여기 어때? 야놀자 뭐 숙박 관련 업소들 있죠. 이쪽도 거의 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수준으로 뽑아요. 뽑고 또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BTC 코리아닷컴 이런 쪽에서도 현재 직원이 450명인데 무려 현재 직원에 가까운 400명을 뽑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한국만 하더라도 이런 핵심 기업 기술 관련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뭐 페이스북 이런 엄청난 기업들의 어떤 악재, 나쁜 소식, 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은 물론 당연히 크지만 마치 그것은 삼성전자의 악재가 끼쳐서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흔들거리는 현상하고 같은 거죠. 그렇지만 4차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꺾을 수 없는 그런 산업의 재편 흐름이기 때문에 4차 산업 기술 기반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 기업의 본질 가치 또 방향성을 믿고 혹시 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 기다리는 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 가계부채 그 가운데서도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의 집값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제 간혹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50대 이상 분들이 여태까지 어떤 과거의 경험에 편성해서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로망 수요들이 많은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점점 고령층은 많아지고 젊은 층은 줄어드는 우리 출산율을 볼 때 역피라미드 볼 때 이 고령층에서 임대 수요 때문에 주택을 그렇게 공급을 많이 하면 공급은 많아지는데 당장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 세입자, 즉 경제 활동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공급 초과가 상당하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대주택으로 노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워질 수 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요. 50대 이상 고령층의 노후 대비용 주택 투자가 집값의 불안정 요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자, 이들 세대, 즉 50세 이상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중과 대출 잔액 증가율이 30대보다 지나치게 높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50대 이상 어떤 이게 대출 증가율들이 30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라는 이런 이렇게 내용이 기사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5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주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도 37%였는데 딱 8년이 지난 2016년도에는 46%로 약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129%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 30대는 2008년 33%에서 2016년 19%로 크게 줄어들었고 대출 잔액 역시도 50% 늘어나는데 그쳤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50대 이상은 그때까지 부동산 불패 뭐 이런 등등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에도 임대주택을 통해서 뭐 은퇴를 누려야겠다 이런 수요들이 많고 특히 저금리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을 많이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당장에도 가계 부채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맡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아진다. 반면 경제활동 인구 또 30대, 40대, 20대 청들은 줄어든다 하면 결국 공급의 상당한 초과로 인해서 직격탄을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정말 은퇴 이후에 임대주택에 대한 로망은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연금, 꼬박꼬박 나오는 수돗물처럼 나오는 연금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러고도 여유 있으면 임대주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기본적인 준비를 뛰어넘어서 임대주택만으로 그 은퇴 이후를 준비하겠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은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아파트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요. 3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년 동안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원인은 다주택자들이 4월 1일부터 어떻습니까? 바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가 10%씩 올라가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4월 1일부터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3월 안에 서둘러 팔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년 내 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동시에 처음으로 아파트 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또한 3월이다.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주택자들이 팔자라는 움직임. 비록 이제 물론 이제 서울은 서울 외 다른 지방 이런 지역들에 비해서 훨씬 아파트 가격의 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이지만 이미 상승세는 이미 다 꺾였고 지방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미분양이라든지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뭐 이런 산업 기반이 무너진데 뭐 울산이라든지 조선 쪽 어디죠? 경남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인데 아파트 가격을 무려 1억 원이나 낮추어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산업 기반 조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정말 빈집이 많아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팔아야 되는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누가 그거 사겠습니까? 쉽게 사는 또 정말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더 떨어지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더 안 사죠. 그래서 정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더 싼 가격으로도 팔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집값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최근에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많이 이렇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특히 이 다주택자들 뭐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자로 등록들도 많이 했지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했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돈 파는 가게에서 뭐 했죠? 이렇게 저출산 쓰나미 등등 그 방송을 한번 참고하시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집값이 오르겠다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은퇴 이후에 은퇴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가 이제는 결국 집을 이용한 은퇴 준비에서는 다 좀 벗어나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주택 거래 또 주택 가격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사 또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편의점입니다. 자, 국내 편의점은 점점 편의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매출 측면에서 보면 1인, 2인 가구가, 특히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지역 중심의 이런 소매점, 이 편의점 매출을 늘게 하는 이렇게 증가시키는 이런 요인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50세 이상 분들이 딱히 다른 직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 노동을 통해서 인건비라도 벌 수 있는 이렇게 장사가 편의점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서 또 이게 편의점이 계속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데, 물론 또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 대기업들,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대기업 업체들 또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뭐 편의점 운영하는 업체 이 그 기업들은 하나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죠.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등등으로 해서 편의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또 업계 수도 많아지고 하는데, 정작 편의점 매출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나온 기사를 보면 부부가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적자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있고, 또 편의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편의점과 편의점의 이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또 편의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장사해 먹기가 어렵다. 이런 그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10년 전보다 수익이 40%나 급감했다라고 하는 또 편의점 업주 사장님도 계시고, 문을 닫고 싶어도 계약 기간에 발목을 잡아서 문도 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 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은퇴가 길어지고 수명이 늘어나니까 또 준비된 자산도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깡그리 쓸어 모아서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뭔가 장사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편의점뿐만 아니라 노년기 이후에, 그러니까 50세 이후에 큰 돈을 빚까지 내어서 하는 장사는 굉장히 위험하다. 한 방에 갈 수 있다. 설령 하더라도 계획하더라도 정말 잘 살펴보고 확인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뭐 정말 장사해 먹을 거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편의점조차도 이제 뭐 이런 행편에 처하니까, 야, 그것도 뭐 식당을 하겠습니까? 또 뭐 커피숍을 하겠습니까? 정말 할 만한 장사들이 없어진다. 이것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큰 이슈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이제 맞물려서 점점 이제 격화 또 구체화되고 있는데, 중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현지 투자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트럼프의 하나의 그 미중 무역 전쟁의 방법이었는데 이제 타이틀에 보면 연합뉴스 중국 제조 2025 정조준한 미 관세 폭탄 AI 로봇 5G 대상,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국은 그동안 값싼 제조에 값싼 공산품에서 나름대로 4차 산업으로 도약하려고 하고, 그 도약하기 위한 지렛대로 미국의 기업의 어떤 기술, 이런 기술 유출 등등을, 지적재산권 등등을 활용해서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미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바로 그 맥을 정확히 집어서 중국이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이렇게 4차 산업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것이 바로 관세 폭탄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공지능, 로봇, 양자 컴퓨터 등 중국 제조 2025 관련 산업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 대상은 5G 통신을 포함한 차세대 정보기술 IT, 로봇 및 디지털 기기,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 및 첨단 기술, 선박 뭐 등등등등 해서 바로 중국이 미국의 높은 앞선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核심을 미국이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것으로 나온다는 건데요. 자, 어쨌든 맥은 뭐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그 맥은 잘 짚은 거죠. 또한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과연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당장은 모르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모든 독재는 부패를 키웁니다. 그것도 크게 키웁니다. 자, 지금 중국의 스파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파이 기업들이냐면 다른 나라, 기술이 뛰어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기술이 뛰어난 쪽에 기업 활동을 하면서 관련 사람의 정보를 도둑질해오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독재 시진핑에 충성해야 하고, 시진핑의 눈에 나면 바로 한 방에 날아가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부패를 쌓는 거죠. 자, 경제는 계속 사이클입니다. 언젠가 한번 거품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뭐 이것은 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어떤 뭐 제어할 수가 없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건데, 자, 낙폭 한번 꺾일 때, 거품이 빠질 때 어느 정도 빠져야 제어할 수 있는, 다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아예 우리나라로 치면 IMF 이런 경우처럼 완전히 그냥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면, 거품이 많아지면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근데 거품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중국 같은 그 큰 나라에서 걸맞지 않는 이 독재가 부패를 쌓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큰 만큼 부패도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한번 가라앉을 때는 상당하게 큰 핵폭탄급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장에는 이제 시진핑이 독재 체제를 통해서 강한 지도력으로 일사불란한 이런 경제 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부패가 쌓이면서 나중에 경제가 꺾일 때는 엄청나게 큰 속도로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떨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서는 시간까지 상당히 걸릴 수 있다. 특히 또 트럼프 미국에서는 중국이 4차 산업으로 미국을 지렛대 삼아서 도약하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 또 그것이 미국과 북한의 이 핵무기, 핵전쟁, 핵 협상 관련되어서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하는 중국을 이 무역 전쟁, 이 무역을 가지고 또 그 후견인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 이런 포석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길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경제가 바로 시진핑 이 독재로 인해서 이렇게 썩은 냄새 나는, 이 썩은 냄새가 점점 확산될 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국 경제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주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짚어드린 돈 파는 가게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고요. 혹시 이제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로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올 건데,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아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는요, 오늘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